안녕하세요. 네. 인원이 많이 빠지고 계신데, 네. 원래 공시법은 그래요. 보통 이제 학원별로 등기법은, 한 70%가 다 포기해요.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지금 나가는 자료, 요것만 보셔도 10개 이상의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또 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18문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6개는 나옵니다. 24개 중에서 24개 중에서 6개가 아니라 등기법 12개 중에서 6개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네. 그러니까 등기법은 뭐 보통 학원들은 70%는 포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번 한 건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일단은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1번,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처분 제한의 의미만 있죠. 왜 그렇다고 했죠?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다만 나중에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죠. 네. 그래서 1번 지문은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 금액도 기재해야 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뭐죠?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 금액, 금전액인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가압류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 청구 금액이라는 것은 금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네. 3번.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권이어야 됩니다. 재산권.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합유 지분은 소유권 지분이니까 재산적 권리죠.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합유 지분은 안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 지분은 어떨까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따라서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점유와 주민등록만 갖춘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질문이 될 테고, 4번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맞겠죠? 물론 가처분 등기도 가능해요. 5번 가압류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맞습니까? 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말소 회복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주 쉬운 문제죠. 2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한다. 맞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갑구.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겠죠. 따라서 주등기. 그렇다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그렇죠. 소유권에서 첫 번째 도출된 게 전세권. 전세권에 대해서 두 번째 도출된 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따라서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에 의하겠죠. 네. 그래서 1번 지문은 1번 맞나? 네, 맞는 지문이죠.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시행이 됐어도
각종 처분 등기가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을구의 부기 등기한다. 맞겠죠?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는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록한다. 피보전 권리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보전소송이라고 했죠. 맞아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 그게 바로 보전소송을 통해서 보호받는 권리라고 해서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보전소송을 통해서 보전되는 권리라고 해서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인가요? 금전 이외의 채권인가요? 금전 이외의 채권. 따라서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거는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피보전 권리로 금전 채권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5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고 재산적 권리가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1번, 2번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그려보겠습니다. 맨날 그렸던 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여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청구권자와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이거 가져가야 되겠죠.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완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권에 해당되는 게 뭐죠? 판결서.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판결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매수인 을은 법원에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때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요 시점부터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을은 강제 집행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을은 매수인은 소송을 제기할 때 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불렀죠? 보전소송이라고 불렀죠. 보전소송에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다고 했죠. 이때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전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전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이 가진 이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보호받는 권리라고 해서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보전소송을 통해서 보호받는 권리라고 해서
피보전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피보전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보전소송으로 요 을은 무엇을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이라는 단어는 요구한다 라는 뜻인데요. 요구한다는 법률 용어인데 이때 채권자 을이 등기소에 요구하는 겁니까? 법원에 요구하는 겁니까? 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화살표를 제가 안 써서 그런가? 그래서 이 신청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등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했으면 공시를 해야 되겠죠.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을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을이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이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미등기 상태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먼저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소유권자 갑의 이름으로.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요 촉탁에 의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수준을 더 들어가 보면 A가 딱 나타나더니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갑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내 거다. 내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과 결정하는 과정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권리자 A가 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진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취소 결정을 하겠죠. 맞아요. 취소 결정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소를 촉탁하겠죠. 이거 말소가 촉탁이 됐을 때 이거를 말소 촉탁했을 때 이것도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튼 취소 결정하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너무 수준이 어려워서 보통은 설명을 안 해요. 강사들이. 다시요. 진짜 권리자가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건 너무 기니까 보통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무 기니까. 이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니까 당연히 갑부에. 맞죠? 두 번째, 이 소유권으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니까 두 번째 주등기. 맞아요. 이것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이게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는데
금지의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을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채무자의 이익에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고 제한의 의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요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갑은 병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왜? 금지의 의미는 없으니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병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때 을은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강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강제 집행할 때 이 병은 자신의 권리 취득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을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면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했죠. 맞아요. 따라서 이 병은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강제 집행할 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쳐 드신 갑에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 취득을 갑에게 주장해서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취득을 을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고 갑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효력설이라고 불러요. 상대에 따라서 권리 취득 주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금지의 효력은 없고 상대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대적 효력석이 통설 판례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소 판결을 을이 받게 되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요 등기를 신청해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서 소유권 뺏어갔죠. 그래서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단독 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집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 다르니까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 뿐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을이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갑은 을 명의로 늦게 등기가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요 갑은 제때 등기를 못 갖췄으니 제때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죠.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요 채무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요 갑이 을과 자발적으로 같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 원칙이지만 요 채무자가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공동 신청도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버리면 이 등기는 두 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은 손해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등기가 살아있는 한 요 을은 등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요 등기를 신청하면서 요걸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요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동시 신청을 통해서 등기관은 먼저 말소 등기를 실행합니다. 왜?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이제 요 등기를 실행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 을명의 가처분 등기는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네, 알겠죠. 따라서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강제로 집행을 한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갑에게 발생한 의무도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을명의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가 되겠습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의 병명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명의 이 전세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요.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눈동자를 조금만 왼쪽으로 돌리시지.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을이 취득할 지상권은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취득하는 이 전세권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러면 요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죠. 그렇죠. 간념적 지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점유에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등기만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등기만을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간념적 지배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때 이 병명의 등기가 무슨 등기건 간에 관계없이 이 각종 등기는 을의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말소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되니까 네, 말소되는 경우가 없어요. 가처분 등기일 때도 가등기일 때도 똑같습니다. 저당권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 권리라고 했죠. 피보전 권리. 그런데 이 피보전 권리가 이건 소유권에 관한 권리고 이건 지상권에 관한 권리고 저당권에 관한 권리죠. 맞아요. 그러면 이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처분 등기가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갑구, 을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요 권리, 처분 제한되는 권리,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처분 가압류를 통해서 처분 제한이 되는 채무자의 권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갑구, 을구가 결정이 되고 주등기, 부기등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가진 피보전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갑구, 을구, 주등기, 부기등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처분 제한되는 채무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의 갑구, 을구가 결정이 되고 주등기, 부기등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시험은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올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을 소유고, 즉 을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이 갑이 매수인이라는 겁니다.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요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이 매도인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나중에 의리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소 등기도 절차는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이제 시험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용어가 나와도 절차는 똑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말소돼야 된다고 했죠. 병명의 등기는 말소됨이 원칙이죠. 이 병명의 등기는 말소 등기가 될 텐데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구별하셔야 되죠.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 이게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직권 말소. 기억나시죠? 이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단독 신청 말소. 이게 가등기일 때는 직권 말소. 그렇죠. 그런데 원칙은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돼야 되는데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두 번째,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담보 가등기. 이 세 가지 등기의 공통점은 뭐죠? 담보 물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기죠. 맞아요. 그러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갈 텐데 이때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가 넘기는 경매 절차를 임의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가 된 등기부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곧장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놓은 경매 절차. 즉 등기부만 제출하면 곧장 경매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임의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이 가압류 채권자는 이거는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다음에 경매 절차로 넘겼는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경매 절차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걸 강제경매 절차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강제로 경매 절차로 넘긴다고 해서 강제경매 절차. 이건 등기부만 제출하면 곧장 경매 절차로 넘어가니까 임의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이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오겠습니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요거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 경매.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놓은 경매 절차라는 뜻이에요. 등기부만 법원에 제출하면 곧장 경매 절차로 넘어가니까 경매 절차에 넘길지 말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죠. 그래서 임의 경매 절차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결정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결정한 다음에 등기를 갖추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이 경매 절차를 강제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왜 강제경매 절차라고 부르냐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강제로 경매 절차에 넘긴다고 해서 강제경매 절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구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이 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 어떨까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되겠죠. 맞아요. 이 가압류 등기 같은 경우는 원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촉탁.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짐이
원칙이겠습니까? 법원에 촉탁. 근데 요 가압류 등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뭡니까? 단독 신청. 맞아요. 이게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라고 한다면 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발수될까요? 직권 말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사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건 하나예요.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원칙이 법원의 촉탁이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건 다 말소 신청이 될 테니까 이것도 말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요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가 요때 이루어졌다면 말소시킬 수 없죠. 이걸 말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러한 등기가 설령 요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시점에 요 병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바로 요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이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요 시점에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갖췄다고 한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이때 발생한 대항력이 이 등기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병명의 임차권 등기는 이때 설령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이미 이때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을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텐데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전소송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을 것. 두 번째, 재산적 권리일 것.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가등기일 때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했었죠. 그럼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재산적 권리가 아닙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처분 권능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 차이점은, 가등기는 이게 가등기일 때는 이건 재산적 권리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일 때는 이건 재산적 권리가 아니니까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으로 직권 말소하지만 네 가지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건 가등기일 때 그렇고 가처분 등기일 때는 네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세 가지를 말소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빠지니까.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여기서 아마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 을이 가처분 채무자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겠죠? 네, 이 그림을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림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2번.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담보 가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등기를 통해서 기속 청산하는 건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그렇죠. 근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을 때 그 본등기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담보가등기는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채권자가 기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속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첫 번째, 관할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두 번째, 청산 절차를 거쳤다면 본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쳤다면. 그럼 이거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했을 때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되지 않죠. 그럼 1호 위반, 2호 위반도 아니니까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이겠죠. 그러면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뭐 갖고 판단할까요? 실체관계 부합력으로 판단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요 지문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민법도 같이 물어볼 수 있고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법 전공자는 없어요. 다 민법 전공으로 박사학위가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선생님들이 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십니다. 틀렸죠? 네,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허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한다. 요거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한다. 말소하죠. 그 다음에 4번. 가처분 등기 가처분 채권자 을이 가처분 등기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해야 된다. 요 말소 등기할 때 원인이 뭐라고요? 가처분에 의해서 을의 요 소유권이 실효됐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에 의해서 요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효됐기 때문에 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등기된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와 금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피보전 권리. 이걸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지 사항은 뭘까요?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 소유권 넘겨주지 말라. 이런 걸 기록하겠죠? 네. 청구 금액, 금전 채권은 기록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가처분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죠. 청구 금액은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답은 2번. 4번. 을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이 2019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갑이 을을 등기무죄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처분 등기가 시행되는 시점은 2019년 2월 1일이죠. 그러면 2019년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9년 6월 7일 강제금리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번. 1월 8일 등기된 전환권에 의하여 19년 7월 8일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신청할 수 없죠. 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니까. 3번. 19년 1월 9일 등기된 전세권에 의해서 9월 2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죠. 네. 4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2019년 4월 2일에 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2019년 1월 9일 체결된 증여 계약에 의하여 2019년 8월 1일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말소 신청하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 다음은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관공서 촉탁은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 라는 용어를 쓰죠. 하지만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쓰죠. 따라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청과 촉탁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된다, 안 된다? 준용된다. 다만 강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거짓의 등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신청이 대표적인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공동신청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칙은 단독 촉탁입니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돼요. 그런데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공동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독 촉탁이 원칙이지만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독 촉탁이 원칙인데 무대뽀로 단독 촉탁하는 건 아니고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또한 이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관리자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하지만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한다고 했죠? 주소 증명정보는 첨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29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2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제11호인데요. 제11호의 내용은 뭐냐면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관은 등기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11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관은 각하해야 된다는 규정이 1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9조 제11호의 규정은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실행한다, 각한다? 실행한다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시죠. 1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기부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다. 일반인은 우편에 의한 촉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방문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강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네? 있다.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같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번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맞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6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거 기억나셔요? 네. 안 그려도 돼요? 네.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따라서 본등기가 같으면 가등기도 같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기억나셔요? 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습니까?
이게 가처분 등기로 용어가 바뀌면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가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전세권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죠.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 말소.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지상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습니까? 저당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을 지배하는 것이고 지상권은 사용 수익 권능만을 지배합니다. 겹치지 않죠. 따라서 양립이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간접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5번.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셔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죠. 그럼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단독 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가등기 명인이 등기의무자죠. 이때는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럼 5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이거 꼭 외워달라고 했죠.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 이 두 가지 꼭 외우십니다. 그럼 정답은 4번, 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시죠? 이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이건 준공유예요. 준공유라는 얘기는 가등기권자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해야지 공동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여기 맞나? 7번에 2번 맞아요.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렇죠. 3번.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는 물권을 취득하기,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물권이 방해됐을 때 다른 자에게 방해를 요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진 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등기를 이미 해야 되죠. 본등기한 자가 이미 가진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한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합니까? 이전에.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하겠죠. 환매 특이학 등기 가등기는 후기 등기에 의한다. 맞습니까?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청구권을 둘로 나누면 물청이 있고 채청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가등기가 가능한 건 채청이죠. 그 다음에 이 청구권과 다른 개념이 형성권이에요. 이 청구권은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죠. 이 형성권은 권리자는 있지만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죠. 그러면 이 형성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형성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분류,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하셨을 텐데 내용에 따라서 청구권, 형성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권은 처음부터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가등기가 불가능해요. 네, 청구권 자체가 아니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환매권은 가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가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 의사지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단독 신청이 가능하겠죠. 정답은 4번. 8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기억나셔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세 번째,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할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시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까? 이게 가등기 요건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세 번째부터 따져보죠. 가등기 다음에 본등기 하는 거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합유지분 이전 등기는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합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공유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그럼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요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걸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니까 부동산 물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을 취득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은 물권과 임차권을 취득하기 전의 청구권이에요. 맞아요. 즉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 인정된다고 했죠.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에 대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인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인 해지조건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등기를 하기 전에 그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는 거니까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권리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등기에 대해서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셔요? 이거 5번 이상 판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장래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래 미확정 청구권과 관련된 게 유증과 사인 증여죠.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를 얘기하는데 이 유언은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수증자가 갖는 청구권은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 철회가 가능하니까. 사망했다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수증자가 갖는 청구권은 사망했다면 확정 가능한 겁니다. 사인 증여는 유언과 관련이 없죠. 처음부터 확정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이나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유증은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와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유증자나 증여자가 사망해야 할 수 있다. 유증은 맞지만 사인 증여는 아니라고 했죠. 사인 증여는 유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인 증여는 처음부터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증여가 틀렸고 4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하죠. 세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결정, 처분의 명령 결정, 이를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저기서 보신 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이거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어려우셔요? 다시 읽어볼게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니 여기는 가등기라는 언어를 제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다시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이 명령에 의해서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돼야 돼요? 가등기. 요거는 처분하는 것을,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법상의 제도고 이건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요 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로서 등기부에는 가등기, 거꾸로 얘기했네. 이게 민사집행법상의 제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예요. 의미도 다르고 적용 법조문도 다릅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요 가처분은 등기부에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가 없는 상태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말소시키는 방법은 가등기는 원칙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공동신청.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가등기 명인이 단독신청.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신청.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신청. 기억나셔요? 이거는 통상의 말소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 방법.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그렇게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명의 신탁한 거니까 내 거니까 법원이 취소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등기 촉탁하죠. 아까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 말소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소 방법도 달라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법원이 취소 결정하고 법원이 취소 결정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게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어디 갔지? 8번에 3번이죠. 네.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처분금지 가처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하는 때는 이를 말소 촉탁을 각하한다. 왜요?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겠죠.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